예, 카페에 오실로스코프 메저먼트 항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네, 겸사겸사 오늘은 자동 측정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항목들인데, 이렇게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에 대한 측정을 할 때, 크기에 대한 측정,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압에 관련된 측정이겠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측정, 네, 뭐 기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우선 앰플리투드에서 몇 가지 측정 항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하이하고 맥스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예, 실제 파형인데요. 가운데에 파란색 파형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맥스는 가장 높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요. 즉, 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이 포인트 지점을 맥스, 예를 들어서 3.14V 이렇게 읽게 되고요. 하이라고 하면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3.11, 너무 큰가요? 대략 한 뭐 2.92V 뭐 이런 식으로 이 레벨 값을 읽게 됩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X는 이해하시기가 쉬우셨어요. 근데 하이 값은 스코프가 특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히스토그램 방식이에요. 스코프 자체가 이 하이 값을 읽을 때 레벨 축에서 봤을 때의 히스토그램을 봅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레벨 축에서 이 신호를 봤을 때 각각 샘플링을 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포인트들이 있겠죠? 예. 이 하이 쪽에 몰려있는 포인트들을 레벨 쪽에서 보면 어느 지점에 포인트들이 몇 개가 보이는가. 예, 히스토그램 이제 막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레벨이 요 지점에 포인트가 가장 많이 보이더라. 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는 하이 레벨을 이 지점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이 값이 되는 거죠. 로우 값과 미니멈 값, 미니멈은 여기쯤 되겠네요. 네. 로우 레벨과 미니멈 값은 마찬가지로 반대의 개념이겠죠. 네. 맥스와 하이의 차이, 로우와 미니멈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맥스와 하이의 차이, 그리고 로우와 미니멈의 차이는 설명이 되었고요. 피크 투 피크는 맥스와 미니멈 사이의 값, 그러니까 맥스에서 미니멈을 뺀 값이 되겠죠. 앰플리튜드는 하이에서 로우를 뺀 값. 예,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RMS와 사이클 RMS입니다. RMS는
하이 값에서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실효값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략 0.707 정도의 값을 가지죠. 그냥 RMS와 사이클 RMS의 차이. 오실로스코프가 여러 반복되는 파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RMS는 스코프 메모리에 있는 이 전체 측정에 해당되는 전체 샘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하겠죠. 사이클 RMS는 스코프 스스로 하나의 주기를 판단을 해서 하나의 주기 내의 샘플들만을 측정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오버슛과 언더슛 혹은 네거티브 오버슛이겠죠. 어떤 펄스 파형이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딱 꺾여서 가지를 못하죠. 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출렁이면서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앰플리튜드 판단을 했던 요 레벨과 요 오버슛이라고 하는 그 앰플리튜드 레벨보다 더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의 비율이 오버슛입니다. 네거티브 오버슛 마찬가지겠죠. 네, 요 앰플리튜드 비율 대비 내려간 부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 A, B의 비율이 오버슛의 비율이고요. 미는 평균이죠. 전체 샘플 데이터의 값을 평균된 값, 평균값입니다. 사이클 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기 내에서 전체 샘플 값을 평균된 것, 사이클 민 값이 되겠습니다. 타이밍 측정 쪽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 디지털 파형이, 펄스 파형이 이렇게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파형입니다. 자, 이런 파형에 올라가는 시간, 이것을 라이즈 타임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려가는 시간을 폴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즈 타임과 폴 타임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시간이 라이즈 타임이에요. 기호는 주로 이렇게 TR이라고 쓰고요. 폴 타임은 TF라고 씁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가는 시간 중에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10에서 90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때로는 20에서 80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즈 타임일 때는 뒤에 명기를 하죠. 10에서 90%다 혹은 20에서 80%다. 예, 폴타임 거꾸로입니다. 반대 개념이죠. 자, 포지티브 위츠 폭과 포지티브 듀티 사이클 비슷한 개념인데, 펄스의 포지티브한 폭, 주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펄스의
50% 지점부터 50% 지점까지의 폭을 측정을 하고요. 물론 뭐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기준 레벨을. 듀티 사이클은 이 폭을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지티브 폭은 그림과 같은 예제가 있을 때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정확하게 포지티브 폭이 되겠죠. 위드스가 되는데 듀티 사이클은 이 위드스의 비율을 이어서 있는 네거티브 위드스와의 비율로 표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림상으로는 대략 네거티브가 약간 더 크니까 40대 60이라고 한다면 듀티 사이클은 이렇게 40% 혹은 네거티브 듀티 사이클은 60%로 읽히게 되겠죠. 네거티브 위드스는 시간으로 읽힙니다. 예를 들면 60 나노세컨드, 포지티브 위드스는 40 나노세컨드. 네, 이렇게 하면 비율 맞죠? 40대 60. 네. 네, 피리어드와 프리퀀시가 또 비슷한데요. 피리어드는 한 주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요 주기, 주기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프리퀀시는 그 시간을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기가 나오는 거겠습니다. 프리퀀시 주기분의 뭐 이렇게 1. 딜레이 타임은 이제 두 개의 파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파형 A와 파형 B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딜레이 타임이죠. 네, 기타 측정 항목으로 에어리어와 사이클 에어리어, 면적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에어리어와 사이클 에어리어의 차이는 앞에서 봤던 RMS와 사이클 RMS, 민과 사이클 민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한 주기만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전체 파형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페이즈는 딜레이와 마찬가지인데 표현을 페이즈, 즉 각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몇 도, 10도, 15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스트 위스는 스코프가 자동으로 신호가 계속 오프 없다가 좀 나왔어요. 다시 없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요런 신호를 우리가 버스트라고 하죠. 예, 요 버스트의 폭을 측정하는 거, 이게 버스트 위스 측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파형에서 몇 가지 볼까요? 특정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딜레이, 파란색 파형의 라이징으로부터 보라색 파형의 라이징까지의 딜레이,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보라색 파형의 포지티브 위드스는 요 파형이 측정이 되겠죠. 요 시간이 측정이 될 것이고, 네거티브의 폭은 지금 두 개가 있죠. 자, 이렇게 네거티브 파형이 있고요. 요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거티브 파형이 이렇게, 자,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이로 올라가는 네거티브 파형. 예. 이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장비마다 틀린데 대부분의 장비는 첫 번째 해당되는
파형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라색 파형의 네거티브 윗스를 측정을 하면 이 첫 번째 네거티브 펄스의 폭을 측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또 스코프에 있는 기능이 게이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스코프 메저먼트에 게이팅 메저먼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서 요 두 번째 네거티브 펄스의 폭을 지정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게이팅 메저먼트 기능입니다. 제일 위에 노란색 파형의 피리어드를 측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완벽한 주기 여기부터까지의 요 주기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피리어드고 요 시간의 주기 시간의 역수가 주파수죠.